안녕하세요. 김정은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벌써 이제 2020년도 뭐 이틀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겠지만 이 두 개의 파일이 지금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저희가 저희 영화를 제작하면서 기록에 남겼던 어떤 그런 자료들인데요. 대부분은 일간 신문이라든가 또는 방송, 또 해외의 뉴스 매체에서 다뤄졌던 김일성의 아이들에 관한 그런 소식들을 좀 모은 자료들이에요. 뭐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내용들을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좀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 정말 숨가쁘게 지나갔던 1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고 국내에 갖고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극장에 배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정말 저도 오늘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하고자 합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2020년 이 영화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을 했고, 또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서 남기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말씀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 같아요. 2019년도에 1월 5일 날 처음 로케이션 현장으로 동유럽으로 취재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행 가방이 7개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촬영 장비들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취재를 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 7개의 여행 가방을 집사람과 둘이서 이제 같이 끌고서 이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출발지로 삼았던 독일의 뮌헨에서 레겐스부르크로 이동을 하고, 레겐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코 국경을 넘어서 동유럽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들이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어떤 보상이 있다라는, 저는 그 가치를 이번 영화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있으시겠지만 2013년도에 제가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말 그대로 인생에 있어서 황혼기에 접어들었던 대략 한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새롭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갈피를 잡아나간 한 30여 명의 세계적인 인물들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나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많이 깨달았는데요. 이번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 작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제작하면서 곳곳에서 참 힘겹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2019년 1월 달만 하더라도 동유럽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몇 개의 대략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과 어떤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취재를 계속해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럴 때마다 또 신기하게 마치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좀 가볍게 해줬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를 뭐 거의 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참 신비로운, 참 신기한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기한 체험들을 하는 순간순간들은 결국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계시와 같은 것들도 많이 좀 느꼈고요. 2019년 10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이제 취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돌아와서도 사실은 굉장히 막막했어요. 이 영화를 어떻게 배급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 영화를 풀어나가야 될지 특별히 뭐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여서 정말 막막하다는 표현이 적합할 만큼, 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떠오르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마지막에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편집을 했어요. 근데 그 작업을 마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 과정들을 이제 베트남에 있는 컴퓨터에 다 남겨놓고 그렇게 이제 잠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글쎄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자료들,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취재했던 자료들서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동유럽을 취재하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모든 자료들, 그것이 담겨 있는 컴퓨터를 제 지인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처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팔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자료가 들어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편집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가편집본의 그 일종의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서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또는 이제 TV를 통해서 보시는 영화와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금은 러프하게 좀 거칠면서도 어쨌든 기본적인 소스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영상 하나를 이제 갖고 들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제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상황이라서 그거를 뭐 다시 찾으러 가기도 참 막막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제 지인 역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팔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컴퓨터를 찾아오려면은 또 그만큼의 또 비용이 또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하여튼 되게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 이 작은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썼던 노트북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노트북에 영상을 넣고 다시 재편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노트북에서 1시간 뭐 한 30분짜리 그 영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사실 정말 기대도 안 했고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일단 좀 작업을 해보자.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번 작업을 해보자라는 각오로 노트북으로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영화가 전 세계 16개 나라의 국제영화제의 본선에 진출해 있고, 또 거의 뭐 모든 세계적인 미디어들이 다 앞다퉈서 이 영화에 대해서 보도를 해준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가 작은 노트북 하나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처음 공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해 갔던 시절이었고, 저로서는
굉장히 절박했지만 다른 특별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노트북을 꺼내서 굉장히 오래된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에다가 이제 영상을 입히고 프리미어 편집 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편집을 시작했죠. 자막도 입히고 효과도 좀 입히고 기적적으로 2달 만에 그 작업이 완성이 되더라고요.